지방에 어느 의과대학은요, 이제 흉부외과가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호탄이 터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의 지금 같은 이제 이거는 시작입니다. 네. 시작인 것이 더 심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책에도 적어놨지만 책에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의사로서 정보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실제 있는 대화를 옮겨놓은 거거든요. 제가 조만간에 책에 나오면 사실 그 부분만큼은 그냥 아예 다 카피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아기가 3명이 있습니다. 소아과 문제가 터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소아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였어요. 소아과 교수님들, 소아과를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왜? 제 아기가 아플 때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견의 의사도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하물며 저같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은요. 일반인들은 큰일 나죠. 큰일 나겠죠.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예측이 됐던 거예요. 한국 의료 제도 체형에 맞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에요. 이게 1977년도에 없어졌던 그때 만들었던 제도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교육국으로 부상한 이 나라 이때에도 그 제도의 틀이 그대로 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바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하면 대안은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대안은 똘똘한 거 하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건 예측됐던 거고, 그러면 국민들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속은 겁니다. 제가 얘기 시작했으니까 의대가 죽어야 미래가 산다. 그 앞에는 뭐가 생략되냐면 허상 속에 의대가 죽어야 미래가 산다. 의대 죽으면 안 되죠. 허상 속에. 한 가지만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기업들이 쓰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 전체 대기업들을 채 다 걸어서 수렴해서 딱 나오는 거 보면은 회원제 비즈니스 플러스 중간중간에 큰 거래예요. 쿠모라든지 이런 데서 회원 가입하라고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엔 출혈 경쟁하면서 회원 가입을 시켜요. 회원 가입을 해서 저가로 좀 뭔가 미끼 상품을 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큰 걸 사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를 갖다 만들어 놓고 클라우드로 해서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와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큰 거고요. 삼성, LG도 뭐 거기 예외는 없습니다. 다 거기에 수렴하고 있어요. 현재 저가 서비스 플러스 고가 서비스. 두 개가 비즈니스 모델 한다면 이걸 말을 바꿔보는 거죠. 저가 공공급여 3,000에서 5,000에서 만 원 내는 감기 진료 플러스 가서 영양제 맞죠. CT 찍죠. 건강검진 하죠. 이게 대한민국의 의료 모델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5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전립선에 관련돼서 치료를 받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저가 공공급여에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 대학병원 가면 무슨 수술을 원합니까? 로봇 수술을 원합니다. 로봇 수술은 단가가 1,000만 원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하다가 고가 하나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고가가 트는 거죠. 이 현대적 비즈니스 모델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대한민국 의료 공급 모델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50년 전에 1970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강제로 만들어줬어요. 더 중요한 거는 1980년도부터 2020년 전 세계는 아주 의료 제도가 거의 거의 혁명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료 제도가 우리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 의료는 계속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죠. 강제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지금 선진국의 의료비가 한 9%, 10% 정도 전체 GDP 대비 나오는데 한국은 그때 2015년, 20년 전에는 더 낮았거든요. 근데 의료비 폭증하죠. 폭증했는데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다. 돈을 더 써도 된다. 돈을 더 써도 되고 그 돈을 갖다가 요번에 내가 선거에서 나가서 되면 돈 쓰겠습니다. 돈을 쓰게 해주세요. 나를 표를 주세요. 라고 했었던 거죠. 아직은 선진국이 주요국만큼 안 되니 우리는 돈 써도 된다. 그러면 혁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일단 돈을 쓰고 혁신은 다음 정권이. 왜? 이걸 건들게 되는 순간 자기네 표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혁신을 할 이유가 없죠. 다음 정부로 폭탄 돌리기 계속 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020년, 21, 22, 23년도 되면은 주요국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폭탄 돌리기가 어려워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그 아산 간호사 사망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그쪽에 투입한다. 그래서 국고를 투입해도 사실은 그게 괜찮았어요. 왜? 아직까지 여력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거의 지금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돈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투자하는 순간 돈이 또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좀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 있는 저가 쪽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속은 이 삶의 필수과들이 많아요. 3D과 필수과라고 표현하는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그 민간 비급여를 막 착취할 수 있게끔 정부가 내버려두게 안 뒀어요. 왜? 이걸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가 튀면은 우리가 벌써 감기
여기 한 3,000원에서 5,000원 내고 오고 뭐 10,000원 내고 오는데 이거 한 5만원, 10만원 낸다고 그러면 민생에 문제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눌렀던 겁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제 눌렀어요. 눌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못 살겠어. 안 돼. 아무튼 얘들은 니들 내과, 외과가 만약에 튀게 되면은 민생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정권이 위험하게 돼. 안 눌러? 하지만 이 사람들도 살만했던 이유가 대신에 항목을 계속 늘려줄게. 모두 급여시켜주고 모두 급여 계속 경거죠.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는 의료비 상승률보다 GDP 상승률이 더 빨랐어요. 쓸 돈보다 돈이 더 많이 벌었던 거예요. 버틸만 했었죠. 그러니까 엔수를 늘려주니까 이 사람들도 필수과도 버틸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쪽 부분을 올려주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네. 왜? 주요국만큼 저희도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희 더 낮은 의료비 국가가 아니에요. 이걸 오른 순간 이제 기본적으로 재정이 튀기 시작하는 거죠. 수익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럼 필수 3지과는 그나마 기본적으로 엔수하고 정부 지원하고 돈 투자로 버텼는데 네. 지금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버티죠. 여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러면 이 구조는 처음부터 네. 필수 의료가 붕괴될 구조라고 예측이 됐던 거죠. 이 구조 자체가 그래요. 네네네.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네. 전 세계를 한번 보자. 전 세계 주요국 이런 모델은 한국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약간 비슷한 데가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은 아직까지도 좀 권위주의 국가라 보니까 이걸 누르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한국은 약간 이제 자유화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 부분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공급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는 이 공공과 민간을 거의 영향을 서로 안 주게 갈라놓은 상태예요. 전 세계는 그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만 가고 있어요. 누가 옳은 겁니까? 이쪽이 옳다는 거 보는 거죠.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제도, 그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는 방향, 이걸 보면은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립선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로봇 수술을 해야지 대학병원에서 수술해 주거든요. 그죠? 그냥 배 갈라서 안 해줘요, 요즘은 잘.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는 보험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 눈치 보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애들아, 배 가르는 것보다는 그냥 로봇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 저기 이웃집 누구도 그거 지금 했다고 하는데 나도 해다고 자식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연동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 연동되는 구조를 일단 끊어야 됩니다. 이 전 세계 흐름이에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세 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이고 하드웨어는 병원이고 휴먼웨어가 의사인데 다른 두 개. 건물을 지으면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휴먼웨어, 의사를 어떻게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100년 전부터 온 문제예요. 휴먼웨어를 가르는 방법이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공공의 영역에 종사할 사람 만드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또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의대라는 게 나옵니다. 한 50명, 80명 미니 의대를 만들어요. 그 사람 들어오고 지금 1년에 의사가 한 3,050명에서 3,100명 사이가 지금 입학이 됩니다. 50명, 100명 뽑아가지고 체질이 바뀌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역에서 세우는 거죠. 저는 공공의대를 뽑는 걸 반대합니다, 저는. 왜 반대하냐면은 의사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다들 정치를 위한 공공의대 법안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서울대 의대가 한 200명 정원, 연수대가 200명 정원, 카톨릭 의대가 한 뭐 100명 정원, 이게 전 세계로 보면 되게 미니 의대입니다. 정원을 지금 400명, 500명, 600명 막 늘릴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 대학병원들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의사 모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정부가 야, 니네 대학교 의대 설립해 지원해줄게.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얼싸 좋다고 가서 대학 하려고 하죠. 미국은 안 한다 그럽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은요. 자기 돈 아니니까 자꾸 의대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의사가 필요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늘리면 됩니다. 위탁을 받아서 해서 정원 늘려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하죠. 오히려 지금 한국에 있는 의대는 미니 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의대를 지원을 해도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대를 세우자고 하잖아요. 그 누구 돈이겠어요? 자기 돈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하겠어요? 자기가 지역에다 지역 발전을 했다 그러면 공원 때문에 하는 자기 선거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열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래서 반대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공공의대 보게 되면은 10년 복무라는 게 나와요. 나라에서 의사를 해주면 그거를 대줄 테니 나와서 지역에서 그 공공으로 10년 복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 다음에 요즘은 임상교수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2년, 몇 년이에요? 7년, 그다음 군대 3년, 10년 복무 동안에 공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습하다 나오는 거예요. 교육받고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의료사고 터졌어요. 공공의대 나와서 공공병원에 있었는데 누가 책임져요?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공공의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년 복무는 의사들 입장에서 다 웃습니다. 하려면 한 25년 하든지.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공공을 찬성하는 꽤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려면 차라리 25년 복무하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볼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10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미 벌써 다 실패했다고 지금 그걸 또 하자고 나온 거예요. 네. 그 뻔하게 보이죠. 이 법안은 누구 네. 뭐할 법안이냐.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직원이 한 명의 급여가 2배예요. 한국의 의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선진 주요국에 비해서 구매력 기준으로 2배를 법니다. 많이 벌죠. 네. 근데 몇 배를 할 것 같으세요? 5배? 그렇죠. 그래요? 정확히 보셨어요. 5배가 일을 합니다. 2배를 벌고 5배를 일하는 게 지금 한국의 의사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의사가 사실 2배를 번다고 선망의 대상이긴 한데 배 아플 수는 있지만 물론 필수의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건강히 돌아가실 분 지금까지 많이 살려놓고 평균 수명 늘고 이 제도가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돈 없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이 제도 변화하지 못한 죄 있을지언정 이 제도가 분명히 우리의 건강에 기여가 있어요. 그 기여 중에서 의사는 5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2배 번다고 이걸 잘못 건들면 이 5배의 효율을 내고 있는 게 깨지죠. 그럼 그 비용 다 누가 내야 됩니까? 국민이 내야 되죠. 계산기를 잘 두들겨야 됩니다. 지금 증원 문제를 벌써 15년째 계속 저러고 있는데 좋아, 그거 해결 안 되면 일단 제껴놓자, 동결. 그럼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공공에 일할 사람을 해보자. 그럼 교육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 대학이에요. 그냥 도와줄게. 두 번째는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경찰대학이 그렇습니다. 6년 복무를 해야 돼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사관학교형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과대학 제도는 뭐냐? 3번째라는 거죠. 의과대학 교육시켜주고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평생 공공의료에 봉사한다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에서는 확실하게 시스템을 나누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제가 만나본 의사들도 반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럼 당장 대학병원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 민간 대학병원에서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사람들한테 교수직도 보장해주고 급여도 많이 주고 뭐도 하면서 데리고 와야 될 판이에요. 어차피 지금 3,100명 중에서 500에서 700명은 내과, 산부, 소아과로 와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정부가 대신해 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안 해요. 그럼 대학병원 입장에서 이 사람들 갖다가 우리 급여 많이 올려주고 너 나중에 교수도 시켜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혜택을 많이 주면서 끌고 와야 되는 그 지난한 작업을 정부가 그럼 내과외과 산부인과서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 한해서는 공무원으로 뽑겠다라고 한다면 이 민간이 해야 될 일을 놔두면 내과외과 산부인과가 무너지는데 대신해주게 되는 격이 되거든요. 그럼 의대 증원은 어차피 동결돼 있고 그중에서 필수료는 사는 거죠. 필수료 부분을 정부가 확실히 맡아주는 겁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국민 입장에서는 좋죠. 이 3자가 타협점을 제가 찾은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한 13년 전부터 했어요. 10년 동안 이 제도를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 땅이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딸이 아파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찾은 게 이 사관학교형 의과대학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좋은 거 한번 우리 모임을 만들어서 해보자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책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의료는 안 되고 성형외과라든지 다른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스카이캐슬이 있는 것이고 의대 지원 열풍이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대를 보는 게 아니라 허상 속의 의대를 보는 거죠. 허상 속의 의대를 보니까 사주팔자 그 앱에서 이 아이는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사주인지 훌륭한 의사 사주인지 알아봐 드립니다. 뭐 이런 서비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명백히 사회 병리 현상이고 그 사회 병리 현상의 의대 열풍의 교육의 제도, 건강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점을 풀어야 되겠다. 그게 사관학교형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게 됐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별다른 조치가 없이 쭉 가면은 얼마큼 심각해질까요? 사람들이 좀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왜 와닿지 않는 경우냐면 아직도 집 앞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한국에 제가 어느 모임에 나가가지고서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90명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직 중증에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증 치료. 밖에 나가서 내가 감기 들었을 때, 어디 아플 때, 동네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바로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경증 치료를 보고 한국의 의료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증으로 가면 이게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주방에 어느 의과대학은요, 이제 흉부외과가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호탄이 터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개혁식이 늦었어요. 힘들죠. 늦었어요. 늦었지만 지금 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